내일 의원들 저들어와서 가느냐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정문인데 가야죠. 가야는데 내일은 어제 연락받은 구승자한테 그래서 부당세 의원이 인사했다는 서울주로 사회 한번 하고 대변인들 재탕상 예, 제25차 비상대책위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체 불결에 관하여서 제가 참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또 원내대표님이나 다른 분들도 이야기 하실 것 같고 해서 그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고 어떻게 보면 실망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정부가 어제 일자리 종합대책을 또 발표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게 한 8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놓는 대책이라는 게 대부분 2, 3개월짜리 초단기 알바 수준의 그런 자리들입니다. 무슨 전등급이 알바, 산불 감시원, 전통시장 환경 미화활동, 농환기, 농촌 환경 정비 인력 이런 것들. 한쪽에서는 비정규직 제로라고 하면서 비정규직을 없앤다고 야단합니다. 이런 비정규직을 또 한편으로는 또 양산을 하고 있어요. 그 의미 없는 자리들이죠. 그러고는 이걸 맞춤형 일자리라고 그러는데 뭘 맞추겠다는 겁니까? 그야말로 이런 일자리 분식을 통해가지고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통계 숫자에 맞추겠다는 겁니다. 국민 맞춤형이고 우리 경제에 대한 맞춤형인지 아니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이 정말 유감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팎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고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 엄청난 폭풍이 몰려온다는 이야기가 국내에서 다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런 경제를 우리가 알바자리나 만들고 정부 예산 퍼붓는 이런 것으로 지금 대책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 성장이라는 말만 있지 실질적으로 움직임은 없기도 하지만 저는 있기를 힘든다고 봅니다. 지금 거듭 이야기 들으시지만 이해관계 세력들한테 포획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있죠. 제발 경제 문제에서 정신 차리고 기본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이 거듭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 우리 우수한 국민, 대단한 국민, 위대한 국민, 이 국민들을 뛰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규제를 풀어서 좀 뛰게 하고 그 뒤에 국가가 보완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옆길만 가고 국방에 있어서 가서 이 비행금지구역 설정하고 정찰 기능을 전부 없애면서 이쪽이 국방에 있어서 눈을 떼놓고 이런 어떤 이 알바자리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경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한다. 근심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대표도 좋고 대통령도 좋고 이 문제 놓고 토론 좀 하자. 저는 거듭 이 당대표끼리 그쪽 당대표하고 제가 비대위원장하고 토론하든 누구하고 토론을 좀 하자. 그게 무슨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은 토론이 아니라 따지는 토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경제에 대한 기본 관점이 어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이렇게 지금 바깥의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유가, 환율, 금리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흔들리는 이런 그야말로 폭풍전야의 이런 상황에서 이러고 있어도 되겠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문제의식이 어느 쪽 문제의식이 맞는지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남북관계 행보하는 것을 두고 북한의 중개인 내지 대리인 제가 에이전트라고 했습니다. 그걸 표현한 데 대해서 굉장히 언짢아하시고 정부 여당 쪽에서 언짢은 모양인데 미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탑 스포크맨이라고 했습니다. 수석 대변인이라고 했거든요. 수석 대변인은 어떤 자리에 그 정부나 그 당에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중개인이나 대리인은 그래도 자기 주체성을 좀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로 떨어졌어요. 블룸버그 통신이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말하자면 그 주체성을 인정하는 표현 아닙니까? 밖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아예 월급 받고 가서 일해주는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것을 제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 당에서 통합과 대통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통합과 대통합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제가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서로 좀 오해와 아니면은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좀 더 제가 분명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당내에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서 통합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나 우리 당에서 여기저기서 통합 논의가 나오는 것 이거 모두 다 합쳐서 한 그릇에 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그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통합은 그야말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각가지 정책에서 파행을 일으키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주 독주를 하고 그 다음 독성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소위 말하는 보수 정치권의 여러 주체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고 또 대안을 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그러한 네트워크상의 중심적 위치에 서서 그 중심성을 갖다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그 중심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당을 제대로 혁신하고 또 당의 어떤 중요한 담론을 정비하고 또 정책적인 패키지를 내놓고 그 중심성을 그런 것을 통해서 혁신을 통해서 중심성을 확보하면서 밖으로는 널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 문재인 정부의 이 파행과 또 그 다음에 독선에 대해서 대의를 가지고 우리가 좀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이지 한 그릇에 모두 다 담는 것이 아닌데 마치 이것을 전부 한 그릇에 담는 것이냐 인식을 하고 이것을 무슨 여기에 대해서 혁신과 통합이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또 아니면 어디라고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과한 표현으로 무슨 쓰레기니 어떤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부탁건데 정말로 우리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파행을 일으키고 독선을 일삼는 이런 상황에서 보수 정치권이 전부 뿔뿔이 흩어져서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를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아주 단단한 하나로 다 뭉치지는 못하더라도 오히려 또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널리 네트워크를 개인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그 중심에 위치해 놓는 것이 과연 이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보수 정치권 안에서의 이런 말하자면 잘못된 오해와 오해와 억측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고 결국 문재인 정부만 더 말하자면 독선으로 가도록 만드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하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내대표님. 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문재인 정권의 독단과 전행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정당 체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경우든 이 체제를 흔들고 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분열로 자초하는 그런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합니다. 김병준 비대위 체제 100일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당을 안정시키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합의 비준 동의가 헌법 사안이냐 남북관계 발전법 사안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은 평양 공동선언이나 군사합의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국가 안위에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청와대는 그 재정적으로 안보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을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는 국회 비준 동의를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나 안보적으로 개별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합의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 동의를 패싱해도 된다는 모순적인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이 되는 선행 합의는 국회 동의로 확실하게 못을 박아놓고 실행 계획에 해당하는 후속 합의는 돈이 얼마가 들건 안보가 얼마나 불쾌하든 내 맘대로 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달리 볼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었습니다.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확고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김의겸 대변인은 북한과 맺은 어떤 합의 약속 이 자체는 조약 대상이 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 입장과 완전히 배치된 지금 청와대 입장,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본인의 자서전 운명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 성격이라는 그 입장을 그럼 철회하시고 자신이 청와대에서 비준 의결한 그 절차의 합법성을 유지하려면 유지하십시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말과 또 대통령이 되고 났다고 해서 말이 이렇게 다르면은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로서 대통령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아울러 어제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대상도 아닌 북한과의 공동선언은 무엇이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답해보겠습니다.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약 대상도 아닌 북한과의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하고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하는 행위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또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평양 공동선언은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그 자체로 독자적인 선언이라는 주장이 되었습니다. 평양 공동선언이 판문점 선언의 이행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합니다. 평양 공동선언을 비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선언이라는 이현용, 비현용 이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국민들 앞에 답을 한번 내주십시오. 아무리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지만 국가의 법률적 행위의 논리적 이슈가 엿장수 마음대로 그때그때 달라져서는 곤란할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과의 관계는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특수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북한과의 관계를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때도 됐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 안보적으로 북한이 주적이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도 못하는 접근이 문재인 접근이고 문재인 국방부 장관 아니었습니까? 해내법상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평양에 가서도 재검토하겠다는 게 집권당 민주당 이해창 당대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문재인 정권이 특수관계라는 어정쩡한 관계 설정으로 국가인, 국가 아닌 국가 같은 그런 북한과의 항원관계를 어떻게 지속하겠습니까? 행위자 상호 간의 명확한 상대 규정은 외교적 관계 설정의 기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수관계라기보다 밀월 관계에 가까운 북한과의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군사합의, 그리고 이에 대한 비준 동의의 법률적 지위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북관계발칙법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과 또 입법사항을 비준 동의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만 여전히 국가 안보적 사안은 법 어느 곳에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헌법 69조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북한과의 그 어떤 군사 안보적 합의도 그것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 사항을 수반하지 않는 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것은 다분히 자의적인 형식적인 논리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상 완충 구역을 설정하고 포사격과 기동훈련 금지하면서 군사분계선 주변에서 공중 정찰 활동을 중단하는 것 같은 그런 중요하고 구체적인 군사적 조치들을 그렇게 다 같이 합의하면서 이와 같은 중차대한 군사 안보적 조치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이나 입법사항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북관계 발전법상 국회의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은 한마디로 국민을 우습게 봐도 너무나 크게 우습게 봅니다. 어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제가 한 놈만 팬다더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한 놈만 팬다더니 소득주도 성장을 패다가 이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한 놈을 더 패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놈 더 패는 건 맞는데 뭔가 정의당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말씀 해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패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빌미로 자기 사람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형태를 패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엊그저께는 민주당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목표를
비판한다며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어제는 정의당, 민주당과 똑같이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상대가 어느 지점을 펴고 있는지도 잘못 알아올 정도로 눈에 난시가 있다면 민주당도 정의당도 시력 교정부터 하고 나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서 두 번 말했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친절하게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가 아니라 정책을 악용하는 행태, 문재인 정권이 비정규직 제도를 선언하면서 그 정책적 행위를 가지고 자신들의 일속과 자신들의 가족과 또 자신들의 고용 세습을 일삼았던 그 세력들을 이제 발본체건하는 일이 국정조사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태규 의장님. 예, 정부의 일자리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고용 참사와 경기 하강을 막겠다며 세금을 쏟아붓는 단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허약해진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실효책은 빠져있고 나라 고가를 풀어서라도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꺼야 한다는 다급함에서 나온 땜질 처방일 뿐입니다. 일자리를 파고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처는 궁색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만들겠다는 59,000개의 단기 일자리 내용을 살펴보면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하는 일도 없이 월 150만 원만 주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을 비롯해서 김병준 비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학 강의실 전등 끄는 게 업무인 국립대 에너지 절약 부업이 1,0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 5,000명, 전통시장 환경미화 1,600명 등 비정규직보다 못한 일자리만 가득합니다. 이 점에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단 한 개라도 제대로 된 일자리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맞춤형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상은 통계지표 악화를 막기 위한 고용숫자 늘리기일 뿐이며 세금 지원이 끝나면 바로 사라지는 단순 초보 초단기 가짜 일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다음 달 6일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인하되는 유류세의 정책적 효과도 고민해볼 대목입니다. 당초 언론에 보도됐던 10% 인하보다 더 큰 폭인 15% 인하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추세여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실질적인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는 걱정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왕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다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게 아니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형적인 유류세 구조를 이제는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률적인 유류세 인하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갖고 있는 만큼 그동안 우리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강조해온 서민과 중산층 가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유류세 인하 대책, 즉 2000cc 미만 승용차에 대한 유류세 50% 인하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에 관해서도 정부에서는 연내 구체화하겠다는 방침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알맹이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계절별, 월별 업무량 변화폭이 큰 IT 산업과 R&D 분야, 건설 등에서는 근로시간 탄력적인 운영이 절실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정부 여당도
이를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산업계의 요구와 현실을 반영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우리 당 의원 두 분이 발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 현장을 존중하는 현장 존중형 근로시간제 확대가 필요한 만큼 정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무총장 말씀하십시오. 예, 사무총장 김용태입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 고용 세습이라는 비리가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낱낱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야3당과 함께 이 채용 비리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진행하자고 이미 국정조사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물론 서울시까지 나서서 국회의원들을 고소하겠다고 나섭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자들이, 국정조사를 받아야 할 서울교통공사의 노조가 취업 준비로 고통받는 청년들과 그 부모님께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그 자들이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국회의원들과 대한민국 국회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자,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불거진 공공기관 고용 세습과 청년 일자리 약탈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서울교통공사와 노동조합 그리고 동일한 문제가 터진 공공기관들의 민낯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에 설치한 국가기관 채용비리 국민제보센터에는 지금도 많은 제보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제보들은 저희 자유한국당 이 당직자들과 의원실에서 일일이 분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정조사가 관철되어서 시작된다면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에 재직했던 직원들의 채용 비리 반드시 발본색원할 것이고, 나아가서 여타 공공기관에서 벌어졌던 채용 비리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할 것임을 분명한 말씀입니다. 다른 분 말씀하겠습니까? 이게 여의도 연구원장님.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굉장히 중대한 사안을 두고 공부회의 의결로 이 정권이 이 사안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서 중대 안보 사항임에도 국회 위증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안보 사항은 모두 국회 비준을 받지 않겠다는 심각한 안보 구멍 선언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또 11시에 LH 부장이 지난 10일 국토위 국감에서 신창현 민주당 의원에게 해당 자료가 대변인이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신 의원에게 직접 말했다며 언론에 배포될지 몰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당사자를 오늘 11시에 징계를 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동의입니까? 국회에 와서 보고했다고 해서, 국회에 와서 제대로 된 보고했다고 해서 그 해당 공직자를 징계를 하는
이 신종여당위원회 갑질에 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 어떤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국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징계를 하는 마당이라는 이 서슬프른 이 공황 정권에게 누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신종여당위원회 갑질 국민이 심판해 주십시오. 지금 정말 경제가 보통 시 같은 게 아닙니다. 최근에 국정감사 기간 동안 지금 의원님들이 지금 국정감사에 매달려 있는 그 시점에 저는 비교적 여유가 있어서 그 지방을 쭉 이렇게 다녀보고 있습니다만 곳곳에서 경제를 걱정하고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문제에조차도 관심을 못 가지겠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당장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달라.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 경제가 지금 어렵고 단순히 지금 어려운데 그치지 않고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차원에서 여러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 이 청와대가 앞서서 이렇게 위험 논쟁을 일으키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자기 원칙까지 다 부숴가면서 말이죠. 아까 우리 원내대표께서 이야기가 쭉 계셨습니다만 이게 자기 원칙까지 다 부숴가면서 위험 논쟁을 일으키고 이제 심지어 무슨 언제부터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북한이 국가가 아니니까 조약이 아니다 이랬다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한마디 더 보태고 싶은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요 굉장히 장기적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세월이 한참 흐른 다음에도 그때 그 역사에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는지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장관들이나 그 참모들의 평가 시각은 굉장히 단기적일 수 있습니다. 자기 재임 기간에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늘 말하자면 원칙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기 비전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 참모들이 이야기를 소화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대통령이고 CEO입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게 좀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이 대통령께서 한번 다시 좀 아주 큰 고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급하냐? 너무 급한 겁니다, 지금. 곳곳에서 세계 전체가 말하자면 이거 아니라고 그러는데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그러는데도 마구잡이 지금 몰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도 당연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산업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 경제의 동력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하자면 좀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오히려 어려우니까 좀 참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가가지고 단기 일자리들을 만들어가지고 국민들 눈을 가리고 속이고 그래서 연말에 말하자면 어떤 목표를 세워놓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그냥 올인하는 이런 모습. 이거 나중에 우리 역사가 어떻게 볼까요? 이 정부를.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께서 정말 좀 큰 틀에서 우리 경제와 그 다음에 남북 문제, 통일 문제도 정말 큰 틀에서 어떤 것이 통일만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도 어떤 조건에서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무조건 하고 가가지고 앞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 관점에서 새롭게 한번 원천적으로 새로 한번 생각해달라. 경제도 안보도 또 통일도 평화도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으시면 비공개로 전환해서